안녕하세요. 박문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노인 장기 요양보험 있었잖아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 자세히 살펴봤잖아요. 그럼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이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요건이 보면 첫 번째는 65세 이상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죠?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 65세 미만 이하라고 하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으면 됐거든요.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 노인성 질병에 해당되는 게 치매라던가 뇌졸중이라던가 바로 이 파킨슨 질환이잖아요. 이 파킨슨 질환에 해당되는 게 이 노인성 질병이었거든요. 그래서 65세 이하라고 하더라도 치매나 뇌졸중이나 이 파킨슨 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으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신청 대상자가 될 거든요. 그러면 이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이 노인성 질병에 해당되니까 시험 문제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이 노인성 질병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처음에는 너무 중요한 치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살펴볼게요, 여러분. 그럼 치매가 뭐냐면요. 치매에 대해서 치매 모르시는 분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치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뭐냐면 여러분 인지 기능에 장애가 나타나서 지금 평상시에 했던 일상생활을 아예 수행할 수 없게 된 상태를 치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매라고 하는 건 뭐가 나타난 거냐면 지금 정상적인 사람이 인지장애가 나타난 거예요. 인지장애 증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인지장애로 인해 가지고 일상생활, 평상시에 자기가 했던 그런 것들을 전혀 수행할 수 없게 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상태를 치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매의 원인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거의 모든 치매는, 거의 대부분의 치매는 노인성 질병인 알츠하이머병이 거의 치매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서히 노인이 되면서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게 퇴행성 질환에 속하는 거죠. 퇴행성 질환.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나타나는 거고, 뇌에 지금 안 좋은 단백질 있잖아요. 이 뇌에 지금 안 좋은 이 단백질이 이렇게 쌓임으로 해가지고 뇌에 축적이 되는 거죠. 이 비정상적인 물질이 이렇게 점점 쌓여가지고 세포의 기능이 마비돼가지고 이 뇌세포의 기능이 상실돼서 생기는 걸 치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거의 대부분의 치매고요. 이 치매 말고도 혈관성 치매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혈관성 치매가 우리 뒤에서 배울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뇌졸중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 혈관성 치매거든요. 그래서 이 혈관성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기도 해요. 왜냐하면 거냐면 이게 뇌혈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이게 뇌혈관이에요. 그래서 혈관성 치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뇌혈관이 있을 때 혈액이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혈액이 흐르는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뭐 고지혈증이라던가 아니면 혈전 덩어리라던가 이런 것들, 당뇨라던가 이렇게 끈적끈적한 혈액이 여기 이렇게 막 쌓이는 거죠. 이렇게 혈관에 이렇게 막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혈관에 쌓이는 거예요. 혈관에 이렇게 쌓였어요. 혈관에 지금 이렇게 혈액의 딱지들이 막 이렇게 안 좋은 기름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쌓였어요. 이렇게 쌓여 있는 상태에서 혈전 덩어리 같은 것들이 이걸 이렇게 막아버린 거예요. 여기 이렇게 혈전 덩어리들이 막아버렸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혈액이 여기에 공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뇌혈관이 어떻게 된 거냐면 막힌 거죠. 막힌 거죠. 그럼 이 뇌혈관이 막힌 거를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냐면 뇌경색이라고 하고, 뇌혈관이 막혔으니까 혈관이 막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혈관성 치매고, 바로 여기에는 지금 무슨 공급이 안 되죠?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여기 세포의 기능이 상실하고, 여기의 기능이 상실하면서 뭐가 나타나는 거냐면 치매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이렇게 뇌혈관이 있어요. 얘가 바로 뭐냐면
혈관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지금 고혈압이 너무 심해요. 고혈압이 지금 고혈압 관리를 해서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지금 혈관벽도 안 좋은데 혈액의 압력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혈액이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원래는 혈액이 이렇게 쫄쫄쫄쫄 잘 흘려야 되는데 얘가 막 이렇게 높은 압력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약해진 혈관이 이렇게 터지면서 이렇게 피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 버리는, 약해진 혈관을 통해서 피가 이렇게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뇌출혈이라고 얘기하고 혈관이 지금 터져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뇌혈관이 터져서 뇌출혈이고 이걸 갖다가 혈관성 치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뇌혈관이 터진 게 바로 뭐냐면 뇌출혈이고 뇌출혈이고 막힌 건 뭐냐면 아까 말한 뇌경색인 거죠. 그러면 여기가 혈액이 이렇게 막 가버리니까 여기에 지금 혈액이 다 이쪽으로 빠져버리잖아요. 그죠? 출혈이 되니까 여기가 혈액이 다 이쪽으로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지금 혈액 공급이 안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지금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혈관성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치매는 이 알츠하이머 치매고요. 아니면 뇌에 지금 질환이 생긴 거예요. 뇌 병변, 뇌 질환이 생긴 거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 알코올 중독이 생겼다던가 아니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렇게 뇌에 무슨 뭐 이렇게 정상압의 뇌수두증이라던가 뇌염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뇌의 질병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치매는 바로 뭐냐면 이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치매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다른 거 살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 앞에서 뭐에 대해서 살펴봤냐면 우울증과 치매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죠? 다음에 우리 뭐에 대해서 살펴봤죠, 여러분? 선망과 치매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죠? 그럼 이제 뭐에 대해서 살펴볼 거냐면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걸 살펴볼까요, 여러분? 치매 같은 경우에는 인지기능 장애로 인해 가지고 대표적으로 뭐가 나타나는 거냐면 기억력의 저하가 나타나요. 기억력에 저하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잘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내가 치매인가 아니면 건망증인가 이렇게 할 때 그걸 갖다가 구분하는 방법인 거거든요. 그럼 건망증은 여러분 질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 생리적이라고 하는 건 보세요, 여러분. 생리적인 말이랑 병리적이라는 말은 반대예요, 여러분. 그러면 병리적이라고 하는 것만은 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걸 병리적이라고 하고요. 생리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정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건망증이라고 하는 거고요. 치매는 지금 뇌에 지금 병이 생긴 거죠. 질환으로 인해서 나타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얘는 뭐냐면 잃어버릴 때 사소하고 덜 중요한 걸 주로 잃어버려요. 아주 중요한 건 안 잃어버리거든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남편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내 아이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뭐 그렇게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리모컨을 어디에 놨지?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막 새롭게 뭐 이렇게 소개받은 사람의 이름이 뭐였지? 내가 무슨 약속을 했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소하고 덜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데 여기는 뭐예요, 여러분? 사건 전체도 잃어버리고 중요한 것도 잃어버려요. 그래서 내 아이의 이름도 잃어버리고 내 남편의 이름도 잃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도 잃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는 힌트를 주면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얘는 힌트를 줘도 기억하지 못해요. 다음에 얘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얘는 나중에 뭐까지 나타나는 거냐면 나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군지도 잃어버리고 가족이 누군지도 잃어버리고 다음에 실행 능력 저하까지 나타나가지고 내가 옷을 줬는데 옷을 입는 방법을 까먹고 다음에 양치하는 방법도 까먹고 그리고 다 그런 장애가 나타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얘가 일상생활에 지금 지장이 있고 다른 사람의 지금 수발이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치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치매의 증상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이건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얘는 치매는 대표적으로 무슨 증상이 나타난 거냐면 인지장애 증상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치매는 대표적으로 인지장애 증상이 나타난 거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기억력 저하가 나타난다는 게 제일 중요한 증상이고요. 그래서 치매를 진단할 때 이 기억력 저하는 꼭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억력 저하가 가장 특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지장애 증상도 나타나는데 정신행동 증상도 나타나거든요. 그럼 이 정신행동 증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정신병적인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걸 갖다가 정신행동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치매는 대표적으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뭐가 나타나는 거냐면 기억력의 저하가 제일 중요한 증상인데 이 중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얘가 기억력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단기 기억이 있고요. 뭐가 있냐면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단기 기억이라고 하는 건 최근 기억을 얘기를 해요. 최근 기억을 얘기를 하고요.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 건 옛날 기억을 옛날 뭐 시집 왔을 때 얘기 뭐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뭐 그런 옛날 장기 기억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치매는 이 단기 기억에 상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 장기 기억은 이렇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말기 치매로 가게 되면 이것도 잃어버리기는 해요. 하지만 처음에 기억력 저하가 나타날 때는 옛날 기억은 잘하는데 최근의 거를 잃어버리는 단기 기억의 상실이 나타나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기억력 저하가 나타나니까 언어 능력의 저하도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얘기한 걸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데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갖다가 이렇게 멈칫멈칫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언어 능력의 저하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진압력의 저하가 나타나는데 진압력이라고 하는 건 제가 뭐라 그랬냐면 시간, 장소, 사람을 진압력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개념을 몰라요, 여러분. 올해가 몇 년도인지 무슨 요일인지 몇 월 며칠인지 전혀 모르고요. 나중에 낮과 밤도 구분하지 못하게 되고요. 다음에 장소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잘 가던 곳인데 가서 길을 잃어버리고 늘 왔다 갔다 하던 곳인데 여기가 어딘지 몰라서 길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안방하고 화장실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 장소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다음에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죠, 여러분. 나가 있고요. 다음에 나랑 가까운 가족, 남편, 아이 뭐 이런 가족이 있고요. 다음에 주변에 뭐 친구 뭐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릴 때 어떻게 잃어버리는 거냐면 이렇게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초기 치매일 때는 뭐냐면 초기 치매일 때는 처음에는 이 주변 사람을 잃어버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치매가 이렇게 더 발달하게 되면 가족도 잃어버리게 되고 마지막엔 나 자신까지 잃어버리게 돼가지고 나의 정체성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압력 저하가 나타나고요. 다음에 시간, 공간을 파악하지 못해요. 그래서 시간 파악 못해서 낮과 밤도 구분하지 못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화장실이랑 안방까지 구별하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는 실행 기능의 저하까지 나타나서 실행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밥 먹는 방법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양치하는 방법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설거지하는 방법도 잃어버리고 세탁기 사용하는 방법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뭐 옷을 줬는데 옷을 이게 입는 방법도 잃어버려가지고 속옷을 머리에 쓰고 막 이런 이렇게 실행기능 저하까지 나타나는 게 바로 인지장애 증상이고요. 다음에 정신행동 증상은 정신병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있고요, 정신증 있고요, 초조하기도 하고 공격성 같은 것도 나타나고요. 다음에 수면 장애가 나타나가지고 수면을 과다하게 막 이렇게 많이 하기도 하고 과다하게 적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수면 패턴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정신병적인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이 정신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환시가 나타난다던가 환청이 나타난다던가 망상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비현실적인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비현실적인 믿음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밥을 이렇게 줬는데 거기에 독약이 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 남편이 옆에서 항상 24시간 날 돌보고 있는데 화장실 갔다 왔는데 뭐 바람 폈다고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비현실적인 믿음인 이 망상 같은 거 나타나서 이런 정신병적인 증상이 나타난 게 바로 정신행동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치매의 증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치매의 단계별 특징과 증상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기에서는 그렇게 막 어렵게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치매는 맨 처음에 초기 치매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초기 치매가 나타나고요. 다음에 중기 치매가 나타나고요. 초기 치매 나타나고 이게 발전을 해서 중기 치매가 되고 나중에는 말기 치매까지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초기는 약간 경한 상태잖아요. 경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동료들이 우리 엄마 좀 이상한데 우리 아버지 이상한데 하고서 뭐냐면 문제점을 이렇게 알아차리기 시작을 해요. 하지만 혼자 실행 능력 같은 거 무너지진 않기 때문에 뭐냐면 이때는 혼자 지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기억력 저하가 나타나는데 단기 기억의 상실은 있고 옛날 기억은 좀 유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중기 치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아까 인지장애 증상 나타났었잖아요. 인지장애 증상 나타났었죠. 그래서 우리 기억력 장애도 나타나고 언어 능력의 장애도 나타나고 진압력의 장애도 나타나고 우리 시공간 파악 능력도 못하고 다음에 실행 기능 저하 같은 거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 인지장애 증상이 빈번한 거죠. 빈번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아주 가까운 가족의 이름까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집 주소도 잃어버리고 전화번호도 잃어버리고 아주 가까운 가족의 이름까지 잃어버리는 게 바로 뭐냐면 중기치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다음에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여러분 도움 없이는 혼자 지낼 수 없어요. 지금 초기 치매는 혼자 지낼 수 있는데 말기 치매는 아예 도움 없이는 혼자 지낼 수 없는 상태고요. 말기는 아예 나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나까지 잃어버려가지고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거죠. 나까지 완전히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판단을 하거나 지시에 전혀 따르지 못하고요. 다음에 심하게 화를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실금이라든가 욕창이라든가 반복이 되는 상태가 나타나고 이때는 아예 독립적인 생각이 아예 불가능해가지고 수발이 전적으로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 중기, 말기 치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치매의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치매는 일단 병원 진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치매는 완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치매는 완치가 되지는 않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초기에 치매를 발견을 했을 때 약물 치료를 잘 받게 되면 화장실을 나 혼자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음에 내가 이렇게 머리를 감고 내가 실행 능력이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은 건데요. 나중에는 아예 나 자신도 잃어버리고 밥 먹는 방법도 잃어버리고 남편의 이름도 잃어버리고 집 주소도 잃어버리고 세탁기 사용하는 방법도 모르고 아예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잔존 능력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병원 진료를 받고 약물 치료까지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 진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치매 대상자는 3 내지 6개월 간격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받아서 현재 유지하고 있는 잔존 능력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고 치매가 서서히 진행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병원 진료받으면 의사가 이게 약물요법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약물요법은 중요하지 않은 게 이 약물요법은 의사의 지시에 의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의사의 지시에서 약물을 하는데 이게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른 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초기 치매인지 중기 치매인지 말기 치매인지 초기 치매에서도 지금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 그 환자 상태에 따라서 약물은 다 다르기 때문에 약물이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리고 의사가 지시하는 거니까 지시한 대로 따르고 먹어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약물요법은 중요하죠. 약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요양보호사가 해주는 일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니까 이 비약물요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환경에 대한 게 중요한 거거든요. 치매 환자는 단순한 환경을 좋아하고요. 어지럽히지 않고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환경을 좋아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좋아해요. 그래서 집의 구조를 단순화하고 구조화시키고 안정적으로 해줘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비약물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계속적인 자극을 줘가지고 지금 잔존 능력을 유지해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매의 치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치매가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뭐를 하는 거냐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성인병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성인병이냐면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같은 거를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얘 세 개 다 뭐냐면 여러분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는 병이거든요. 고혈압, 혈액의 압력이 높은 거죠. 당뇨병은 뭐냐면 혈관에 지금 끈적끈적한 것들이 쌓이면서 혈관에 지금 죽상경화증이나 동맥경화증 같은 걸 일으킬 수 있는 거고, 심장도 역시 지금 혈액을 박출해내는 거랑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으면 혈관성 치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혈관성 치매라서 이게 뇌졸중으로 가는 거죠. 그죠? 뇌졸중으로 가게 돼가지고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나 아니면 혈관이 터져버려서 출혈이라는 뇌출혈 같은 이런 게 나타나서 혈관성 치매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소인을 아예 없애줘서 철저히 관리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런 게 다 뭐예요, 여러분? 비만하고 상관이죠. 고혈압도 당뇨도 심장병도 다 비만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량의 균형 잡힌 식사하고요. 그리고 비만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채소와 어류를 통해서 이렇게 항산화 식품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고요. 비만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운동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게 치매가 인지 기능의 장애잖아요. 그죠? 그럼 인지 기능의 장애니까 인지를 계속 자극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나 개인적인 취미 활동을 꾸준히 해가지고 인지 기능을 갖다가 이렇게 자극을 계속 해주는 거죠. 다음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인지 기능 계속 이렇게 자극해주고, 다음에 만약에 기억력 장애 증상을 보인다. 제가 아까 치매 증상에서 인지 장애가 나타나는데 가장 중요한 증상이 기억력 장애고 단기 기억의 상실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런 기억력 장애가 굉장히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보이면 치매 안심 상태를 통해서 조기 검진을 받아서 이게 더 나빠지지 않고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능력을 좀 더 오래 유지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게 이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예방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치매에서는 기억력 저하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치매 진단은 두 가지만 있으면 치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치매라고 하는데 다 뭐는 들어가냐면 기억력 장애는 꼭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력 장애는 꼭 들어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중에서 하나가 들어가면 치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꼭 들어가요. 기억력 장애는 꼭 들어가고, 기억력 장애랑 실어증이 나타난다던가, 기억력 장애랑 실행 능력의 장애가 나타난다던가, 기억력 장애랑 사람을 못 알아보는 실인증이 나타난다던가, 기억력 장애랑 지금 실행 기능을 못하는 장애가 나타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뭐 선망의 경과 중에 나타난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아까 선망과 치매는 다르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선망은 치료 가능한 거고요. 그죠? 그런데 치매는 치료 불가능이잖아요. 서서히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치매의 가장 중요한 건 기억력 장애고, 기억력 장애 중에서도 단기 기억의 상실, 장기 기억은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치매에 대해서 끝났고 뇌졸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뇌졸중이라고 하는 건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중풍이라고 부르는 거죠. 뇌졸중을 우리 중풍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바로 뭐냐면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뇌혈관이 있을 때 여기 이렇게 뭐 고지혈증이라던가 뭐 이렇게 당뇨라던가 끈적끈적한 혈액이 혈관벽에 이렇게 막 혈관벽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 지금 고지혈증 뭐 이런 게 순환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혈전 덩어리, 혈액의 딱지들이 이렇게 혈전 덩어리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여기를 이렇게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뇌혈관을 막았어요. 지금 뇌혈관을 막았습니다. 뇌혈관을 막으면 여기 혈액이 가야 되는데 뇌혈관이 막혀서 여기에 혈액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냐면 여기에 뇌 기능이 손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뇌혈관을 지금 막아서 생긴 거잖아요. 뇌혈관을 막아서 생긴 거죠. 그리고 이거 갖다가 뇌경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말고 이렇게 뇌혈관이 있어요. 뇌혈관이 있는데 고혈압 같은 거, 혈액이 원래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혈액이 막 이렇게 높은 압력으로 막 흐르는 거예요. 이게 고혈압인 거죠. 고혈압이 굉장히 심해요. 그럼 혈관벽이 계속 고혈압으로 흐르게 되면 혈관벽이 손상이 되면서 약해진 혈관을 타고 얘가 혈관이 터져버린 거죠.
이렇게 터져버린 거예요. 혈관이 터져서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로 지금 혈액이 막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죠. 뇌혈관이 터져서. 그럼 이 혈액이 여기로 가니까 여기에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여기가 지금 뭐냐면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여기의 기능이 손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얘가 뇌혈관이 터졌으니까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뇌출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혈관이 막히는 이런 뇌경색이 나타나거나 터지는 뇌출혈이 나타나는 게 근데 둘 다 뇌혈관에 나타나는 거라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 혈관성 치매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뇌혈관이 막힌 뇌경색, 뇌혈관이 터진 뇌출혈로 되는 거고 이걸 중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뇌졸중의 원인은 정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흡연을 하게 되면 혈관이 수축하게 되거든요. 그럼 뇌혈관에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이게 아까 뇌혈관이 지금 이렇게 가뜩이나 이렇게 좁아졌는데 이걸 더 수축시키면 혈액 공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다음에 스트레스도 영향을 미치고 만병의 근원이죠. 고령으로 인해서 뇌졸중의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혈관병을 일으키는 이렇게 지금 고혈압, 당뇨, 심전병이 다 뭐냐면 혈관병을 일으킬 수 있는 거잖아요. 다음에 비만으로 인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막 쌓이게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뇌졸중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뇌졸중의 증상이 시험 문제에는 가장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뇌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뇌졸중의 증상이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여러분. 뭐냐면 반신마비 증상이 나타나고요. 언어장애 증상이 나타난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데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렇게 반으로 뚝 나눴을 때 여기가 좌측이고 여기가 우측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좌측이고 여기가 우측인데 여기 좌측 뇌가 손상이 되잖아요. 좌측 뇌가 손상이 되면 이 우측에 지금 반신마비가 나타나요. 여기. 나타나고요. 다음에 여기 손상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측 뇌가 이렇게 손상이 되잖아요. 그럼 뭐가 나타나는 거냐면 여기에 반대편에 이 반신마비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측이 손상이 되면 좌측의 마비가 나타나고 좌측이 손상되면 뭐가 나타나는 거냐면 우측의 마비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반신마비가 나타난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반신마비가 나타난다는 게 특징인데 제가 요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 그랬고 언어장애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뭐냐면 대부분은 좌측 뇌 있잖아요. 이 좌측 뇌에 언어를 관장하는 그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기능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좌측 뇌가 손상이 됐을 때 뭐가 나타나는 거냐면 언어 장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증상 때문에 우리 뇌졸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요양병원 같은 데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첫 번째 뭐라고 하는 거냐면 웃어보세요 해요. 웃어보세요 하거든요. 그럼 웃어보세요 하면 반신마비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쪽은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웃게 되거든요. 이 반신마비 증상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말해보세요 하거든요. 그럼 말해보세면 언어장애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눌한 말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손 들어보세요 하는 거거든요. 들어보세요 해요. 그럼 양쪽 손을 들으라고 하면 이 반신마비 증상 때문에 한쪽 팔은 잘 들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요양원 같은 데서는 뇌졸중을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반신마비랑 언어장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나머지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반신마비뿐만 아니라 전신마비라고도 하는데 우리 뇌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뇌간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뇌간을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숨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 뇌간이 손상이 되잖아요. 뇌간이 손상이 되게 되면 이게 우리 생명하고 관련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바로 뭐냐면 뇌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부분이잖아요. 연수 있는 부분에 여기에 뭐가 뇌간이 있거든요. 그럼 이 뇌간이 손상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신마비 증상까지 나타나요. 대부분은 반신마비 증상이 나타나는데 숨골이라고 얘기하는 이 뇌간 손상이 일어났을 때는 전신마비 증상까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대부분의 신경이 교차되는 게 바로 여기거든요. 이 뇌간에서 대부분의 신경이 교차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전신마비 증상 나타나고요. 반신마비가 나타나니까 반신의 감각장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측 뇌가 손상이 됐다 그러면 좌측의 그 감각이 소실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아까 언어장애 중요하다 그랬고요. 다음에 이게 지금 뇌혈관의 문제잖아요. 뇌혈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뇌압이 압력이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럼 뇌 압력이 상승하니까 뇌의 압력이 상승하니까 뇌 압력이 막 상승하니까 머리 너무 아프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구토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뇌혈관이 막히고 뇌혈관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장애 나타나고요. 다음에 어지럼증 같은 거 나타나고 이 운동실조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손해가 손상됐을 때 운동실조증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렇게 뇌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뇌. 그럼 이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하냐면 대뇌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이쪽에 있는 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하냐면 소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대뇌보다 이 소뇌가 관장하는 게 바로 뭐냐면 얘가 운동과 평형을 담당하는 게 바로 뭐냐면 소뇌예요. 그런데 우리 뇌졸중으로 인해서 이 소뇌가 이렇게 손상을 입게 되면 운동 기능의 손상이 나타나고 평형 기능의 손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실조증이라는 건 주로 소뇌 손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 기능의 손상이 나타나고 평형 기능에 지금 손상이 나타나서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거리면서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여가지고 이렇게 걷게 되는 이런 운동실조증 같은 증상도 나타나고요. 다음에 반신의 감각장애가 나타나면서 이 시각이 감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력장애 나타나가지고 흐릿한 시야라던가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이렇게 복시 같은 증상도 나타나는 거고요. 다음에 이렇게 반신의 감각장애가 나타나게 되고 운동장애도 나타나고 이러면서 삼키는 능력의 장애인 연화장애도 나타나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뇌혈관의 문제잖아요.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치매가 나타나는 거냐면 혈관성 치매 같은 증상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졸중은 이 증상이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럴 때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 뇌졸중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뇌경색이 있다 그랬고요. 그죠?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냐면 뇌출혈이 있다 그랬잖아요. 뇌경색은 지금 뇌혈관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여기 막혀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뇌혈관이 지금 막힌 거거든요. 그럼 이 혈점 덩어리가 막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혈점 덩어리가 막힌 거기 때문에 요럴 때 혈점 덩어리가 여기를 막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은 거죠. 그럼 이럴 때 4시간 안에 이 혈전을 녹이는 이 혈전 용해제나 이 항응고제, 응고시키지 않는 이거를 갖다 이게 녹이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하면 얘를 녹이기 때문에 치료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4시간 이내에 가면 뇌경색은 치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상 회복이 가능한 게 바로 이 뇌경색이고요. 그런데 이걸 치료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또 언젠가는 이게 막힐 소인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치료받고 나서 퇴원해서라도 이 약물을 끊으면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퇴원해서도 이 약물은 계속 복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뇌출혈은 지금 뇌혈관이 지금 터져버렸잖아요. 그죠? 뇌혈관이 터져버려가지고 지금 혈액이 지금 이쪽으로 다 새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빨리 혈전 용해제가 문제가 아니라 얘는 빨리 수술실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치료 및 예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위급해요. 그럼 당연히 수술 받아야 되죠. 그리고 이 뇌졸중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뇌졸중의 전구 증상, 뇌졸중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그런 작은 이 전 단계 증상이 정구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이 정구 증상을 주의 깊게 살피면 병원에 빨리 가서 4시간 안에 혈전 용해제 같은 거 하면 제가 정상 회복이 가능하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퇴원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구 증상을 무시하면 안 되고 이걸 갖다가 잘 살펴봐서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구 증상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냐면 보세요. 지금 뇌혈관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지금 막혔잖아요. 그래서 지금 혈액 공급이 여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혈액 공급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현기증이라던가 팔다리 저림이라든가 이 뒷골에 지금 통증 같은 게 나타나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무시하지 말고 빨리 응급실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반신마비의 증상 같은 거 나타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발병 초기 이게 반신마비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운동장애 증상, 감각장애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초기부터 발병 초기부터 재활요법을 통해 가지고 이런 마비 증상이나 이런 걸 갖다가 개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다음에 이런 혈관의 문제를 일으키는 동맥경화증이나 고혈압이라던가 심장병 같은 거를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고 치료하면 뇌졸중이나 뇌출혈로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죠? 다음에 휴식 취하는 건 좋은데 이게 갑작스럽게 자세를 바꾸면 뇌의 압력이 상승을 하면서 뇌출혈 같은 걸로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자세 바꾸는 거 좋지 않은 거고요. 다음에 삼키는 것이 어렵거나 바늘이 어눌해진 환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삼키는 게 어렵잖아요. 삼키는 게 어려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보세요. 이렇게 사람이 있을 때 여기가 바로 뭐죠? 인두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로 가면 뭐예요, 여러분? 여기로 가면 바로 호흡기계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호흡기계로 가는 거죠. 근데 이쪽으로 가면 뭐예요, 여러분? 여기가 식도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삼킨 장애가 일어나면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기도 흡인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키는 게 어렵거나 발음이 어눌해진 환자는 삼킬 때 이게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고 아까 뇌졸중에 정구 증상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무시하지 말고 주의 깊게 살펴봐서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예방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아까 가볍게 뇌졸중의 정구 증상 받고 이 정구 증상이 나타났을 때 뇌경색이라면 만약에 이게 뇌경색이라면 이 4시간 안에 빨리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가가지고 혈전을 녹이는 혈전 용해제 같은 거를 갖다가 사용하면 정상 회복이 가능하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구 증상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 그 정구 증상은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팔다리가 이렇게 마비되거나 감각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발음이 이렇게 분명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꾸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거나 이렇게 뱅뱅 도는 이렇게 느낌처럼 이렇게 어지럽거나 안 보이거나 둘로 보이는 복시 증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갑자기 심한 두통이 나타나거나 의식장으로 깨어나도 깨어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런 정구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게 가장 우선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노인성 질병에서 치매랑 우리 뇌졸중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파킨슨 질환 마저 살펴보고 이거에 대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